사막은 모든 것을 삼키지만 기억만은 지워지지 않는다. 중국의 심장부 황하와 러양을 지나 서쪽으로 뻗은 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문명과 종교, 사람과 예술이 지나간 그 길은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죠. 중국 대륙과 유라시아가 동서교역의 물꼬를 튼 비단길이라고. 현장법사, 그러니까 서유기에서 손오공과 길을 떠난 삼장법사로 알려진 승려가 17년간 인도를 거쳐 불경을 구하러 다닌 그 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길 한가운데 고대 한국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때 그 길을 오간 것은 향신료와 비단 등의 교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과 예술, 사랑과 두려움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갔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이제 우리는 그 말처럼 그 낯선 땅을 걷는 여행을 넘어 그 땅에 숨겨진 역사의 지층을 읽어내는 탐험을 하려 합니다. 유홍준 교수가 안내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국편. 오늘 우리는 그 방대한 여정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우리 민족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한 장면을 만나러 갑니다. 중국의 3대 석굴 중 하나인 러양의 용문석굴. 이 거대한 불교 예술의 보고는 부귀 시대에 시작되어 당나라 때 완성되었습니다. 1km에 달하는 거리에 수천 수만의 불상과 석감이 새겨진 이곳. 이 압도적인 웅장함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위대한 예술의 시작에 우리 한민족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우리가 알던 교과서 속 역사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야기가 용문석굴의 차가운 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 고구려 여인입니다. 부기의 7대 황제 효문제의 부인이자 제8대 선무제의 생모였던 문소왕후 고씨입니다. 본명은 고조용. 사서는 그녀의 오빠이자 부기의 최고위 관직 중 하나인 사도에 오른 고조를 분명히 명시했죠. 고조는 본래 고구려 사람이어서 당시에 명망 있는 사람들은 그를 경시하였다. 라고요. 그렇다면 고구려 출신인 고씨 일가는 왜 어떻게 고구려에서 부기로 건너오게 된 걸까요? 그 사연 속에 숨겨진 용문석굴과 고구려 여인의 비밀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때는 5세기 후반. 부기는 중원을 통일하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북방의 강국인 고구려와는 팽팽한 대치 상태였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동시에 잦은 외교 교류를 통해 평화와 신리를 추구했죠. 특히 이민족 왕조인 부기는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얻은 북방 이민족의 인재와 한족 피지배층을 흡수하는 다민족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고구려 고씨 일가의 부기 정착은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다음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민족과 전쟁이 잦던 시기에 고구려에서 꽤 명망이 있던 고씨 가문이 선조가 부기로 망명했고 이후 부기 황실이 혼인 정책 일환으로 고씨 일가를 포섭했다는 설입니다. 당시 고조용은 고구려 귀족 신분으로서 강성했던 고구려의 위상을 등에 업고 부기 황실의 후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고조용과 혼인한 효문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황제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민족인 선비족 출신이었으나 한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이것을 하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유목민의 미개한 문명을 타파하고 부기를 어엿한 문명제국으로 크게 키우고 싶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행합니다. 수도를 유목민들의 거점인 대동에서 한족 문명의 중심인 남쪽의 러양으로 옮기기로 말이죠. 남방과의 통일 전쟁을 위해, 북방 귀족들을 멀리하기 위해,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해, 그리고 궁극에는 문명화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였죠. 고조용은 바로 그 효문제의 후궁으로 들어갑니다. 문명화된 고구려와의 혼인동맹, 그것은 효문제가 추진한 하나 정책의 일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견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부기 귀족들이 볼 때 고조용은 굴러들어온 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 원각이 황태자가 되면서 그녀의 운명은 급변합니다. 그렇긴 해도 그 운명이 꼭 좋은 쪽으로 움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황제와 후궁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대신 섬뜩한 부기의 황실 관습이 등장합니다.
북위에는 자기모사라는 잔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황태자, 즉 황제의 후계자가 되면 그 생모는 죽이는 관습이었습니다. 외척의 전행을 막기 위한 성결 방안이었죠. 불행하게도 고조용도 이 관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아들 원각이 태자가 되자마자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효문제의 후궁 중 한 명이 고조용을 죽이는데 앞장섰다죠. 효문제는 크게 상심했고 어머니를 잃은 어린 아들을 볼 때마다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전해집니다. 역사는 그녀의 짧은 생을 효문제의 부인 선무제의 생모로만 기록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 땅에 자신의 족적을 뚜렷이 남겼습니다. 고구려에서 대륙으로 건너와 황실에 비정한 희생양이 된 드라마틱한 그녀의 삶을 말이죠. 자, 여기서 용문석굴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실크로드로 가는 관문 러양. 이곳에 조성된 1km에 달하는 거대한 석굴 퍼레이드. 그 중심에 고조용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 원각은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결코 잊지 않았죠. 그래서 북위의 제8대 황제, 선무제로 즉위하자마자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용문석굴의 조성이었습니다. 위서에 따르면 선무제는 즉위 직후 후궁이었던 어머니를 문소왕후로 추증합니다. 그리고 부친 효문제와 모친 문소왕후를 위해 석굴을 조성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용문석굴 내의 핵심 석굴 중 하나인 빈양중동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용문석굴의 빈양중동은 황실이 만든 세 개의 동굴 중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자 북위 황실의 불교 신앙을 상징하는 심장부였습니다. 아들 선무제는 이 거대한 석굴을 통해 어머니 고조용의 명복을 빌고 그녀의 혼을 영원히 기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소왕후를 기리는 이 거대한 황실 석굴은 북위 시대 불교 예술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때 그는 특별히 용문석굴의 벽에 붙인 효문제와 모친 고조용을 박제합니다. 황제와 황후가 시종들의 시중을 받으며 예불을 드리는 제후예불도라는 부조를 새긴 겁니다. 문소왕후 고조용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아들의 효심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황제예불도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황후 예불도는 캔자스주의 넬슨 애킨스 미술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습니다. 문소왕후의 자취가 남아있는 용문석굴. 석굴 자체에서 고구려 양식을 직접 찾아내는 건 쉽지 않지만 고구려 출신인 고씨 일가가 황실의 핵심에 자리 잡고 그들이 불교와 예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역사적 맥락은 찾아낼 수 있죠. 고구려는 이미 북위보다 앞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불교 예술을 발전시킨 나라였으니까요. 고구려 귀족 출신이었던 고조용의 취향과 미감, 그리고 그녀의 오빠 고조 등 고구려 출신 귀족들의 예술적 영향력이 용문석굴에 어느 정도 스며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용문석굴은 단순한 중국 불교 예술의 정점을 넘어 고구려와 북이라는 두 강국 사이에서 꼽힌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위대한 증거인 셈입니다. 용문석굴의 불상들이 짓고 있는 신비로운 미소. 그 미소가 이제 좀 달리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고구려에서 대륙으로 건너와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아들의 지극한 효심으로 영원불멸의 예술품 속에 존재를 새긴 한 여인의 드라마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없다면 용문석굴은 그저 아름다운 유적이자 유명한 관광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맥락을 알고 나면 용문석굴의 모든 조각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듯 느껴집니다. 답사는 결국 알매 축적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국경을 넘어섰던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과 그들이 남긴 문화적 흔적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실크로드의 여정에서 러양의 용문석굴을 방문하게 된다면 고구려 여인 고조용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지금 새로운 당신의 문화유산 답사를 시작하십시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국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여정도 저와 함께해요.